안녕하세요. 항상 겸손하자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직구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를 얻은 곳은 중국 위에 보세창구 공무원에게 저희 중국 직원을 시켜가지고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한테 줬어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이 왕옥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재밌는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직구로 돈 벌기 1회 컨텐츠를 찍을 때 썸네일을 펑티버로 해놨어요. 개인적으로 펑티모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펑티모가 중국에서 스캔들에 휩싸여서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그냥 어떤 회계사가 있는데 회계사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한 180억 정도 횡령해서 자기 돈처럼 막 쓰고 다닌 거죠. 중국의 왕홍이나 뭐 아나운서나 BJ들을 만나면서 돈을 뿌리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 회계사 월급도 월 54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펑티모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어느 날 5성급 호텔에서 펑티모와 그 회계사랑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펑티모가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뭐 CCTV를 통해서 만난 건 맞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왜 걔랑 잤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굳이 왜 밤에 호텔에서 만나서 노래를 한 곡 불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지금 펑티모를 모델로 쓰는 전략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분 쓸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세 가지 품목을 역직구 하려고 생각 중인데 화장품, 애견용품, 그리고 하나는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1위 유튜버, 화장품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왕옥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어떤 살짝 게이 같은 남자가 자기가 직접 화장품을 쓰면서 막 립스틱을 직접 바르고 그렇게 하는 왕홍이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걔가 쓰면 다 산대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50만 위안이래요. 60초 찍는데 그러면 60초에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얘인데 아니 되게 알아보다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직구를 할 때 어떤 운송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관부가세율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컴퓨터로 가볼게요. 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중국 역직구 세 가지 운송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를 열심히 제작을 했어요. 이 타이밍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운송 방식은 크게 1201 방식, 9610 방식, C2C 목록 통관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1201 방식은 물류 창고가 이 위치에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다 중국 내 보세 창고로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 예를 들어 타오바오나 아니면 왕이카오르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중국 소비자가 구매가 일어나면 이 보세 창고에서 중국 소비자한테 바로 배송해주는 방식이에요. 9610 방식도 창고가 한국에 있다는 거 말고는 동일해요. 한국 제품을 놓고 타오바오나 왕이카오르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이 창고에서 그 소비자한테로 배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위 두 가지 방식은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간 거는 이 세 가지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돼요. 첫 번째로 뭐 플랫폼에서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 번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정보, 예를 들어 소비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핸드폰 번호, 도착지 주소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결제 정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201 방식, 9610 방식 관부가세율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C2C 목록 통관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판매자가 바로 중국 소비자한테 통관을 거치지 않고, 목록 통관이라고 그러죠. 그냥 서류에 있는 품목만 보고 통관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150불 이하 제품 직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C2C 목록 통관 방식입니다. 이때는 뭐 필요한 정보가 딱히 없어요. 정식적으로 통관을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 방식마다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1201 방식과 9610 방식은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중국 직구 관세 면제 기준. 중국 직구족이 직구를 할 때 건당 5,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90만원 이하 제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대요. 와, 한국은 150불, 약 18만원, 19만원 이하 제품만 면세가 되는데 중국은 통이 크네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한국보다 타이트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1년 직구 면세 총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6,000위안, 약 468만원. 이 이하 제품만 관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1g 가격이 10위안, 1,800원 이상이면 부가세 증치세가 23.05%, 이하면 9.1%. 그리고 마스크팩 한 장 가격이 15위안, 약 2,700원 이상이면 부가세 증치세가 24.05%, 23.05%, 이하면 9.1%. 이걸 봤을 때 너무 비싼 화장품은 부가세 증치세가 많이 붙으니까 너무 비싼 화장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통관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국내 판매자가 중국 소비자한테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는 행우세라는 게 적용이 된대요. 행우세가 뭐냐면 우정국 EMS 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단서 조항은 구매 목적이 반드시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한국 직구할 때 마찬가지죠.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직구가 가능하고, 이거를 재판매 목적으로 하면 다 불법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고 들어왔으면, 관부가세를 내고 들어온 직구면 판매해도 되는데, 그때도 또 인증 제품이면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또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식품, 건강식품, 음료, 가구, 인쇄물, 교육용, 영상자료, 장난감 등 요런 게 거의 지금 있는데, 요거는 13%, 그리고 50%, 주류, 담배류, 고급시계, 골프공 등 요런 거는 행우세가 50%가 되고, 화장품 이런 것들은 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20% 행우세를 적용한다고 해요.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행우세의 관세 과세 기준은 관세 부과의 기준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었을 경우 면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평균 관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역산출을 한다면 한 박스당 포장된 상품 금액 기준으로 250위안을 초과하면 관세가 20%가 부과된다. 250위안 제품 예를 들어 45,000원 이상 하는 제품이면 관세가 붙는다. 근데 45,000원 미만 제품이면 관세가 안 붙는다. 예, 요게 정말 꿀팁이에요. 요것을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타이트해요. 우리는 150불인데 여기는 45,000원이면 거의 40불 정도죠. 요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박스당 포장된 상품 금액이니까 꼼수 써가지고 한 박스에 개별 포장 5개 박스로 된 거 이런 거 하면은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1201 방식은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어요. 중국에서 팔리면은 바로 중국 소비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안 팔렸을 때 이 재고들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중국까지 하루 이틀이면 배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1201 방식은 크게 추천드리지가 않고, 지금 알아볼 거는 9610 방식이나 C2C 목록식인데, 절세와 이 배송 시간을 봐서는 9610 방식으로 한국에 창고에 제품을 좀 쌓아둔 다음에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2C 목록 통관도 나쁘진 않은데 배송기간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더 나올 거예요. 자, 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EMS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비용 엄청납니다. 그러지 않고 건당 배대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 판매자로부터 배대지까지 또 택배비가 들 테고 개당 택배비가 들겠죠. 그리고 또 배대지에서 중국까지 갈 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국 역직구 3가지 운송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유튜브 상에 어디에도 소개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역직구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